그리고 이제 두 번째죠. 정액 매입하라. 왜 정액 매입하라 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그 기업이나 시장의 저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장의 저점이나 기업의 저점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지금 워런 버핏보다 훨씬 더 부자가 돼 있을 거고요. 예전에 이제 피터 린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시장을 예측해야 되는 것을 잘해야지 주식을 잘할 수 있다면,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다면 나는 아마 주식 투자를 굉장히 못했을 것이다. 피터 린치라는 펀드 매니저는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최고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의 저점을 너무 예측하려고, 그 기업의 예측, 기업의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장 금리를 너무 예측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마켓 타이밍 잡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저점이다. 뭐 차트 보면서 선 그어놓고, 이거 뭐 저점 영역에 들어왔다. 그리고 뭐 쌍바닥이다. 뭐 보조 지표상 다이비전스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제 그 마켓 타이밍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그 기업을 평가했을 때,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계속 이제 시간의 분할이죠. 분할해서 정액 매입하면 괜찮겠다. 그러면 그 기업을 관심 기업으로 설정을 해두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고,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남아서 그 기업을 샀는데, 다음 달에 뭐 시장에 위기가 왔다. 뭐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시장에 위기가 왔다. 그러면 더 땡큐죠. 왜냐면 다음 달에 또 월급이 생겨서 뭐 얼마 정도 여유 자금이 생겨서 살려고 하는데, 다음 달에는 그 주식 숫자를 더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분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이 가격을 숫자를 더 많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 정액 매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투자자 입장에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큰 금액을 배팅을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현금 보유 없이 이제 거치식으로 거액을 딱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현금 보유가 없으니까 다음에 살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액 매입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에게 정말 간단하게 그냥 정액 매입하라, 간단한 투자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금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복리로 말씀드렸잖아요. 복리에 대해서 14% 정도, 뭐 10% 넘는 그 기업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복리로 따졌을 때 굉장히 높은 건데, 거기다가 이제 배당금이 또 있다면 더 좋은 거죠. 플러스 배당금이 있으니까. 그러면 배당금을 또 재투자했을 때는 주식의 숫자를 더 늘릴 수가 있고, 주식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또 기업이 꾸준히 성장을 해준다면 그 주식의 가격이 또 늘어나서 평가 차익이 또 늘어나는 거죠. 가격이 늘어나서 좋고, 숫자를 늘릴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플러스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을 볼 때 이제 그냥 사실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고배당주라고 이렇게 쳐보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블로그나 카페에서 이제 정리를 많이 해놓은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쉽게
고배당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1년, 올해 한 해 배당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기업을 눈여겨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꾸준히 배당을 해왔고, 그리고 그 배당금을 뭐 매년 늘릴 수는 없지만 2년에서 3년 후 3년 이런 시기를 통해서 꾸준히 배당금을 또 늘려왔다면 시가 배당률이 10,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에 300원이면 3%잖아요. 근데 뭐 10년 뒤에 만약에 이 주식의 가격이 3배가 됐다. 그래서 주식 가격이 30,000원이 됐다. 근데 그때 시가 배당률이 또 보니까 한 3% 정도 되더라. 그러면 900원, 1,000원 이렇게 배당을 한다면 제가 처음에 투자한 금액이 10,000원이라면 10년 뒤에는 그 배당률이 1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적금을 통해서는 이룰 수가 없는 이자 수익이죠. 배당 수익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것이 참 좋은 건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뭐 30년, 40년 이렇게 장기 투자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쩔 때는 내가 처음에 투자한 금액이 10,000원인데 뭐 30년, 40년 후에는 오히려 배당금이 처음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에 이 주식을 처음에 샀는데 30년, 40년 후에는 배당금을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뭐 그런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금이 계속 이제 그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고 그 기업이 주주 환원 정책을 잘 펼쳐줘서 배당금을 계속 꾸준히 늘려나간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예. 그 적금보다 오히려 은행 이자보다 배당 이자가 더 높으면 계속 주식을 더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총 이제 3가지: 저평가된 기업, 저퍼주에 관심을 가져라. 같은 종목군 내에서 저퍼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2번째, 이제 마켓 타이밍 잡지 말고 막 시장에 저점 잡으려고 너무 막 머리 쓰지 말고 정액 매입하라. 그리고 3번째, 배당금을 많이 주는 종목을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좋아하는, 이 제레미 시겔 교수가 좋아하는 종목군, 섹터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필수 소비재. 사실 워런 버핏도 그렇고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필수 소비재, 생활용품이나 뭐 식품 기업들, 음료, 라면, 뭐 과자 기업들, 그리고 화장품 기업들. 뭐 워런 버핏이 한 얘기 중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이제 나는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전 세계 수많은 남성들의 수염이 자라나는 것을 상상하면서 잠자리에 든다. 그런 꿈을 꾸면서 잠자리에 든다. 굉장히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질레트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으니까. 질레트 그 면도기가 전 세계 1등 이제 면도기 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레미 시겔의 투자의 미래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제 저도 이 책에서 얘기하는 장기 투자라 배당금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그 투자할 때 첫 번째가 배당금이에요, 저도.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느냐, 그것도 보고.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저하고 굉장히 맞는 책이고 제 투자 철학과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고생하지 말고 막 시장 저점 잡으려고, 그리고 막 보조지표 막 여러 개 펼쳐놓고 선 그어가면서 하는
그 머리 아픈 투자에서 좀 이제 좀 마음 편한 투자로 넘어오시라고 여러분들께 제레미 시겔 교수의 투자의 미래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가치와 성장의 스카이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